피해를 입는 순간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후의 대처는 더 중요하다. 그 대처를 잘하려면, 그 순간에도 그 후에도 대처를 잘하려면 아는 것이 힘이다. 제가 특정 사건을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제가 상담했던 것들을 조금 짜집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는 오빠가 나오라고 합니다. 나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나는 20대 후반의 여성이고 나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갑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통하고 소통이 됐던 남자가 있어서 연락처를 줍니다. 그랬더니 니네 집에 강아지만 보러 가도 돼? 이렇게 다음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되게 많아요. 애완동물 기른다고 하는 잠정적 가해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애완동물이 주는 그 공감대는 어마무시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어머 니네 집에 체중계가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체중계에도 막 올라가 보고 너도 올라가 봐 이래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앉습니다. 약간의 스킨십이 벌어져요. 이 여성은 그래 뭐 약간의 뽀뽀와 약간의 허그 정도는 허용할 의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해서 나에게 약간의 스킨십을 허락하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덮치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 남자가 나를 덮칩니다.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저항을 잘 못했어요. 밀어내려고는 노력해봤지만 체형상, 체격의 차이상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그 남자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갔는데 밖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좀 합니다. 사과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고는 해야겠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적극적으로 응했잖아. 네가 속옷도 네가 벗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너무 많아서 저한테 눈 감고 얘기를 100개 지어내라고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도 지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로부터. 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이 무고 인지돼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재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폭력이 아닐까요? 맞아요. 이건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인데 여기선 문제가 있어요. 법이 의율해주는 성폭력이냐의 문제. 법이 의율하게 해주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성폭행의 특징에는요, 지인 간의 성폭행의 특징에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을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노래방, 모텔, 호텔, 네 방, 내 방,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렌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루밍의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그루밍 되는 과정에서 나 싫어라는 표현을 명징하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 멈출지 더 하려던 건지, 아니면 그냥 친해하고 허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허깅을 한 다음에 내 옷을 훌떡 벗길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뭐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뿐인가요? 선뜻 신고를 못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율되는 그 지점들에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좀 고민하고 고소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싫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의율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이 처벌해주는 성폭력의 범위를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민사적으로만 배상이 가능한 건지, 형사적으로도 의율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사회도덕적으로 비난할 건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증거 모은다고 혹은 이해관계 때문에 애매한 관계를 좀 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을 해보면요, 강제추행 강간 사건의 가해자가 나 얘하고 이렇게 친했어요 하고 나누는 톡 같은 거 엄청 많이 냅니다.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작정 SNS에 호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통쾌함은 짧고요, 그 고통이 오래갑니다. 피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피해자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하는데 일단 무작정 SNS에 호소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난 아닌데 가해자를 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방하는 법 팁 하나만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장미여관 같은 이제 그 분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 아 내가 데킬라도 사주고 내가 호텔비도 내주고 그냥 가다니 점점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사회 도덕적 비난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를 만져도 돼, 섹스하고 싶어 해도 돼, 이 등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설령 그 사람이 나의 이 뻔한 호의만 받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 관계의 신체적 접촉의 진일보야 라는 착각은 지양해야 가해자가 되는 어떤 우려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진일보 발전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라고 잠시 물어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상대를 정말 좋아한다면, 상대를 정말 배려한다면 그 관계를 좀 더 녹립고 아름답게 가져가기 위해서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쯤 연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